안녕하세요, 팩토입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83일째 드디어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해상과 공중의 지원과 함께 미군과 국군이 같이 상륙하여 전진해 나갔으며 인천 항구시설의 일부를 확보하여 아군의 전차부대도 수송되기 시작했죠. 또한 적을 속이기 위한 작전도 동시에 이루어져 군산에도 공격이 있었으며 국군의 장사 상륙작전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매우 큰 피해를 보고 있었고 삼척에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함포를 가진 전함이 이날부터 활약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낙동강 전선에서도 아군의 총 반격이 시작되었으나 인천에서의 소식과 그 영향은 아직은 낙동강의 적까지 오지 않았기에 평소와 비슷한 전투가 계속되었는데요. 고성에는 그동안 활동이 없던 아군이 반격을 시작했으나 칠곡의 미군은 이날도 적의 공격을 받아 약간 밀려나 저지했고 반대로 팔공산의 국군은 반격에서 승리하여 전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신령 인근에서는 전날 워낙 큰 규모의 적의 공격을 받았기에 이곳의 아군은 총 반격에 참가하지 않고 적을 대비하였고 이날 이곳의 적은 소규모로 공격해 왔을 뿐 아군이 모두 격퇴했습니다. 다음날 인천 상륙작전은 순조롭게 계속되어 더욱더 대규모의 아군이 들어왔으며 인천 시가지에서 잔적 소탕 작전이 벌어지고 이날 부평을 탈환했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도 총 반격이 계속되었으나 아직은 상륙의 효과가 전해지지 않은 데다 이곳 날씨가 워낙 좋지 않아 아군 항공기가 활동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투입되며 전선은 거의 전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산 지역의 미군은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반격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였고 창녕과 영산 지역의 미군은 반격을 시작하기도 전에 적의 공격을 받아 일부에서는 미군 장교가 전사할 정도로 큰 피해를 보았지만 이후 이어진 반격에서 조금 전진했습니다. 칠곡 인근의 미군도 반격을 시작하였으나 적이 강력하게 저항하며 격전이 벌어졌고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적에게 반격받을 정도였죠. 그 동쪽의 국군 지역에서도 총 반격이 이루어졌으나 대부분은 전진하지 못하고 조림산 일부와 무릉산 인근에서만 조금 전진할 수 있었으며 이제는 공격의 걸림돌이 된 형산강을 소규모 국군이 넘어가 공격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다음 날인 전쟁 85일째, 이제 인천에는 기중기와 같은 시설도 설치되고 더 많은 병력과 물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미군은 먼저 가장 중요한 김포 비행장을 공격하여 탈환해냈고 영등포에서는 매우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적은 이곳에 대규모 전차 부대를 동원해 강력하게 공격해왔지만 아군이 성공적으로 격퇴했습니다. 그리고 메가다 정권도 직접 인천 지역에 도착하여 전선을 시찰했지만 아직은 안전하지 않았기에 시찰 지역에 아주 가까운 곳에도 적이 출현하여 급하게 체포하는 사건이 일어날 정도였죠. 한편 고립된 장사 상륙 지역에서는 갑작스러운 상륙에 당황했던 적이 정비를 마치고 적의 공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며 아군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었고 낙동강 전선에서는 날씨가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은 매우 험악한 날씨에도 어쩔 수 없이 전날보다는 더 많은 공중 지원이 강행되었습니다. 먼저 고성을 탈환해냈으며 마산 지역에서도 공격을 가했지만 패배하였고 창녕과 영산 인근에서는 이날 크게 승리하여 이제 낙동강 동쪽 전체를 대부분 탈환했죠. 칠곡 서쪽의 금무봉 인근에서도 전진에 성공했으나 칠곡에서 어제에 이어 전진을 시도하던 미군은 이날도 전황이 불리한 가운데 아주 조금 전진했으며 가산 지역의 국군은 전투에 승리하여 전진했고 조림산 인근의 국군도 격렬한 전투가 유리하게 진행되며 다음날로 이어졌습니다. 영천 지역에서는 이틀째 이어진 공격에도 이날 역시 전진하지 못했으나 안강에서는 안강 일부의 국군이 진입하는 데 성공하며 이곳의 적은 철수하기 시작했죠. 또한 형산강을 넘으려는 아군의 공격도 해상 지원과 함께 어제보다 더 강력히 이루어졌으나 실패하고 되돌아왔습니다. 전쟁 86일째, 이제 김포 비행장을 아군 항공기가 사용하기 시작하여 공중 지원이 더 강력해졌으며 적은 이것을 막으려 북쪽과 남쪽에서 공격해왔으나 아군이 모두 잘 격퇴해냈고 서쪽의 산악 지역에서도 적의 격퇴에 성공하고 탈환해냈습니다. 고립된 장사 지역에서는 적의 공격이 계속되어 항공기로 약간의 보급을 해주는 정도였으며 이날엔 드디어 날씨가 개선되어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근접 항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산 지역의 미군은 이날도 전진하는 데 실패했지만 그 북쪽에서는 전곡을 탈환해냈으며 창녕과 영산 인근에서는 낙동강을 넘는 공격에서 승리하여 유두보를 마련하는 데 성공했죠. 다만 금무봉 인근에서는 전진에 실패하고 칠곡 인근에서도 약간 전진하는 데 그쳤으나
가산 인근의 국군은 크게 전진하여 적의 후방을 차단할 수 있게 되었고 신령 인근에서도 다시 승리하여 전진했습니다. 그 동쪽에서는 며칠째 큰 진전이 없었으나 더 동쪽에서는 이제 안강을 탈환해내고 안강과 기계 사이의 고지에서 격전이 계속되었으며 형산강에서도 아군의 피해가 크기는 했지만 강을 넘어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죠. 그 다음날 미군은 행주나루 근처에서 기습적으로 한강을 넘어 공격했으나 적의 반격에 패배하여 되돌아와야 했고 그래도 남쪽 방향으로는 소사까지 탈환해냈습니다. 한편 장사에서는 고립된 국군에게 구조작전이 벌어졌고 큰 피해를 보긴 했지만 그래도 철수할 수 있었죠. 그리고 마산 지역에서 전진하는 데 계속 실패하던 미군은 전략을 바꾸어 전투산이 아닌 그 북쪽으로 우회하여 공격하기 시작했으며 창녕과 영산 일대에서 낙동강을 넘는 데 성공한 미군은 강 너머의 거점을 점점 더 강화해 나갔습니다. 또한 금무봉 인근에서 계속된 전투에서 드디어 미군이 승리하여 크게 전진하였고 이 지역에서도 낙동강을 건너는 데 성공하여 또 다른 교두보를 마련했으며 칠곡 인근에서도 미군의 대대적인 공격에 매우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며 큰 피해를 보긴 했지만 전진하는 데 성공했으며 특히 여기서 패배하여 철수하던 적군은 아군의 공중공격으로 아주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 동쪽의 국군은 이날 대승을 거두고 깊숙이 전진하는 데 성공하여 적을 후방에서 위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림산에서의 격렬한 전투는 아직도 계속되었으며 더 동쪽에서 계속해서 전진에 실패하던 국군도 이날 드디어 승리하여 크게 전진하며 노고령과 보현산 인근까지 탈환해냈죠. 안강과 기계 사이 고지에서의 격전은 아직도 치열하게 계속되었고 형산강을 건너는 데 성공한 국군도 이날 격렬한 전투를 벌이며 조금 더 전진했습니다. 한편 이날엔 필리핀의 지상군도 도착하여 작전을 시작하기도 했죠. 전쟁 88일째 이제 김포 비행장을 넘어 국군은 김포 시내까지 탈환해냈고 행주나루의 미군은 국군과 함께 다시 한번 한강을 넘으려는 시도 끝에 결국 승리하여 큰 피해를 보긴 했지만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 성공하자 적이 여기에 공격해왔지만 아군이 모두 격퇴해냈으며 국군은 수색 인근까지 진출했습니다. 영등포에서는 격렬한 전투가 계속되어 미군이 적의 공격을 또다시 막아냈죠. 한편 낙동강 전선에서는 남쪽 끝에 미군이 중앙으로의 우회 공격에서 승리하여 적의 후방 차단에 성공했으며 외관 근처 강 너머에 마련된 교두보에 계속해서 전력을 강화했습니다. 다만 북쪽으로의 전진은 지지부진하여 질책성으로 연대장이 교체되었으며 칠곡에서는 미군이 매우 치열한 전투를 계속하는 와중에 동쪽에서 전날 깊숙이 전진하는 데 성공한 국군이 후방에서 협공해왔죠. 신령 인근에서는 이날도 격렬한 전투가 계속되어 조금 밀려난 국군은 총반격을 멈추고 재정비를 시작했고 보현산 인근에서 전날 크게 승리한 국군은 적을 추격하며 계속해서 전진했습니다. 안강과 기계 사이 고지에서의 격전은 아직도 계속되어 조금 전진했으며 형산강 지역에서도 이제 포항을 탈환해내고 잔적을 소탕하며 적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국군은 김포반도 전체를 탈환해내고 강을 넘은 아군도 연희동에서 격전을 벌여 큰 피해를 보긴 했지만 중요 고지를 일부 탈환해냅니다. 영등포에서 벌어진 미군의 격전은 아직도 계속되었고 이날 야간에 이어진 적의 공격도 격퇴했으며 남쪽으로는 이제 수원비행장 인근까지 도달했죠. 한편 낙동강 전선은 이날부터 완전히 붕괴하여 본격적으로 북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중함에서 적의 후방을 차단하는 데 성공한 미군은 이날도 계속해서 크게 승리하였으며 그 북쪽에서 강을 넘는 데 성공한 이후 합천을 향해 더욱 전진하였고 더 북쪽에서도 천생산까지 탈환하였습니다. 또한 이날 이 지역에서 적의 고위장교가 귀순하여 포로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국군이 의형도 탈환하였으나 후방의 조림산에 남아 저항하는 적을 격퇴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동쪽 산악지역에서는 이날 구산 근처까지 크게 전진했고 안강과 기계 사이 고지에 며칠째 계속된 전투에서 드디어 승리하여 기계까지 탈환해냈으며 동해안에서는 포항의 북쪽까지 전진했죠. 다음날의 전쟁 90일째에는 연희동을 공격해온 적을 모두 격퇴해내고 아군이 더 전진하자 더 대규모의 적과 엄청난 격전이 벌어졌고 영등포에서 며칠째 이어진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여 많은 전과를 올리며 일대를 완전히 탈환했습니다. 또한 남쪽으로도 크게 전진하여 수원비행장까지 탈환하고 방어선을 구축하여 철수하며 공격해올 적을 대비하였으나
낙동강 전선의 적은 아직 여기까지 오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한편 중함에서 적의 후방 차단에 성공한 미군이 도망치는 적의 추격과 소탕전을 벌이며 계속 전진했고, 그 북쪽에서도 신방까지 진출하고 초계를 탈환하였으며, 외관 인근의 낙동강에 미군이 대형 교량을 완성하여 이제 전차 같은 중장비도 더 원활하게 강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해평을 탈환하였으며, 미군은 빠르게 전진하기 위해서 소규모의 부대를 편성해 공격하여 이날 선산과 낙동리에서 승리를 거두었죠. 또한 국군 역시 이날 멀리 전진하여 먼저 군위를 탈환하고, 후방의 조림산에서도 국군의 기만 작전이 크게 성공하며 탈환을 했습니다. 그 동쪽 산악 지역의 국군도 깊숙이 전진하여 구산을 탈환하고 그 인근까지 완전히 장악했고, 기계의 북서쪽까지 탈환했으며, 동해안에서도 흥해를 탈환하고 흥해 북쪽까지 전진하였죠. 한편 항공작전 역시 더 이상 공격할 목표가 부족해질 정도의 상황으로 바뀌면서, 지금까지는 적의 공격에 위험에 처한 아군이 공중지원을 요청하는 위주였다면, 이제는 전진하는 아군이 적의 예상 위치에 선제 폭격을 요청한 다음 전진하는 형태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날 또다시 중국 단둥 지역에 아군의 오폭 사건이 발생했으며, 중국은 이 피해를 실제보다 더 과장하여 발표했죠. 다음날 이제 여의도 비행장도 아군이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연희동에서는 엄청난 격전이 계속되어 피해가 컸던 국군 일부가 교대하고 철수할 정도였으나, 전체 전황에서는 조금 전진할 수 있었고, 미군이 노량진을 탈환하면서 이제 한강교 남쪽을 장악하여 더는 적이 한강교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미군은 동쪽으로는 신사까지, 남쪽으로는 오산까지 공격했습니다. 또한 낙동강 전선에서도 전진이 계속되어 고성 북쪽과 서북산까지 진출하였고, 진주 동쪽 고개까지 도달하였으며, 신반을 탈환하고 초계에서 잔적 소탕이 벌어졌죠. 빠르게 전진하던 소규모 미군은 이날 상주에 도달했고, 국군도 그 뒤를 이어 해평 인근까지 진출했으며, 동쪽 산악 지역으로 진출하던 국군 역시 이날 도평과 고평을 탈환했고, 또 다른 국군은 기계 지역에서 동해안에서 더욱 전진했습니다. 한편 이날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정해진 38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선언을 하면서 그 이상으로 전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죠. 다음 날인 전쟁 92일째 연희동에서 계속된 격전에서 미군이 승리하여 그 일대를 대부분 탈환하였으나, 미군 역시 큰 피해를 보았으며, 신사 일대도 완전히 장악하고 우면산과 과천까지 탈환했죠. 한편 남쪽에서 적의 북상에 대비하던 아군은 드디어 이날 이곳에 적이 도달했으나 격퇴해냈습니다. 또한 낙동강 전선의 전진도 계속되어 미군은 진주 동쪽 고개와 합천, 성주를 탈환하고 김천 남쪽에서 적과 격렬한 전투를 벌여 적을 거의 괴멸시키다시피 했으며, 빠르게 전진하던 소규모 부대는 이날 보은까지 도달했죠. 해평의 국군도 이날 크게 전진하여 낙동강 남쪽 대부분을 장악하고 의성을 탈환하였으며, 특히 의성에서는 적이 미처 가져가지 못한 많은 군수품을 얻었고, 동해안에서도 크게 전진하여 이날 영덕의 남쪽까지 진출했죠. 다음날 연희동의 전투에서 미군이 대승을 거둬 크게 전진하였으며, 남산을 탈환하여 적의 후방 차단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신사 지역에서도 한강을 건너기 위한 교두보를 성공적으로 마련했으며, 남쪽에 구축한 방어선에서도 북상하며 철수하는 적과의 전투가 계속되었죠. 한편 낙동강 전선의 북상도 계속되어 미군은 진주를 탈환하고 거창 직전까지 도달했으며, 김천도 탈환했습니다. 국군 역시 낙동리 일대에서 낙동강을 넘어서 선산과 함창을 공격했으며, 안동에서도 낙동강을 일부 넘었고, 산악 지역에서는 청송을, 동해안에서는 영덕을 지나 영해까지 탈환했습니다. 다음 날인 94일째 미군은 서울 지역에서 적의 공격을 받았지만 격퇴해냈고, 남산 일대와 한강변에도 적이 공격해와 특히 동쪽에서는 매우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으나 모두 승리하여 조금 전진했으며, 이제 상륙지 남쪽에서는 북상하는 아군과 합류하기 위해 전진하여 빠르게 이동하는 소규모 미군 부대와 오산 인근에서 만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워낙 빠르게 이동했기에 중간에 연료가 떨어져 논란적이 두고 도망친 연료로 보급할 정도였고, 심지어 천안에서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적군에게 오산 가는 길을 물어볼 정도였죠. 한편 남쪽에서도 남해 일대를 국군이 바다를 이용해 일부 탈환하였으며, 미군은 의령을 탈환하고 6.25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부터 적의 거점이었던 지리산을 포위하기 위해 산청 인근까지 도달하자
적은 지뢰를 매설하거나 교량을 파괴하고 철수하며 지연시켰지만 미군은 거창과 안이, 영동까지 탈환했습니다. 한편 국군은 상주를 탈환하고 보은 방향으로 계속 전진했으며 더 대규모의 후속 부대가 도원에서 재정비했죠. 또한 안동도 공격하고 영양을 탈환했으며 동해안에서도 평해를 탈환한 이후 그 외곽에서 적과 격전을 벌여 격퇴했습니다. 다음 날인 9월 27일에는 드디어 국군 부대 일부가 현재 청와대에 해당하는 중앙청을 탈환하고 태극기를 개양했으며 여기엔 대통령이 현상금을 걸기도 했었죠. 또한 오산에 도착한 미군의 후속 부대가 적의 전차 부대와 전투를 벌여 아군도 피해를 보긴 했지만 대승을 거뒀고 국군 역시 조치원 일대까지 진출하여 본격적인 잔적 소탕이 벌어졌습니다. 한편 남쪽에서도 삼천포와 남해를 국군이 해상에서 공격해 탈환했고 미군은 하동을 탈환하여 지휘산 포위를 계속했으며 옥천에서는 미군이 잔적과 격전을 벌인 끝에 대승을 거두고 탈환해냈습니다. 국군도 보은과 괴산을 탈환했으며 점천 북쪽에서의 격전에서 승리하여 몽경을 탈환했고 동쪽에서도 중령과 춘향을 탈환했고 동해안에서도 울진까지 탈환했죠. 한편 이날엔 호주의 지상군도 도착하여 작전을 시작했고 메가더 장군은 이날 38선을 넘어 북상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군산에서는 퇴로가 막힌 적군이 심각한 양민학살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인 전쟁 96일째 이제 서울 대부분을 탈환하여 정부는 부산에서 수복 기념 행사를 열었고 남쪽 해상을 통한 국군의 공격은 이제 남해 지역 대부분을 탈환했으며 미군이 지리산 남쪽에서 남원까지 탈환하고 북쪽에서 함양을 탈환해 지리산 포위를 완성하고 전주와 대전까지 탈환했습니다. 한편 국군도 이화령을 돌파하고 청천과 충주를 탈환했으며 영주 남쪽에서 큰 전과를 기록하며 영주와 풍기를 탈환했죠. 또한 북쪽으로 진격한 국군도 영월과 평창을 탈환했으며 이곳 평창 인근에서는 적의 저항에 있었으나 승리했고 동해안에서는 임원지를 탈환하고 삼척의 남쪽까지 진출했습니다. 다음날 남해안의 국군은 이제 여수까지 탈환했고 미군은 정읍, 이리, 논산, 강경을 탈환합니다. 산악지역의 국군도 단양을 탈환하고 북쪽에서는 대화, 장평을 탈환했는데 대화 인근에서는 시차를 나왔던 사단장이 직접 교전에 참여할 정도의 상황이 발생했지만 적은 도망가기도 급급한 상황으로 격퇴에 성공했죠. 동해안에서도 이제 삼척, 묵호를 탈환하고 강릉의 남쪽까지 탈환하였습니다. 한편 이날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수도를 다시 서울로 옮기고 서울에서 수복 기념 행사를 진행하였으나 실제 전황은 행사장에서도 직접 포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였죠. 다음 날이 되어 이제 미군이 군산을 탈환하고 금강 일대를 장악하면서 이제 남쪽 지역은 대부분 잔적 소탕 형태로 바뀌었으며 산악 지역의 국군 역시 청풍과 제천, 신림, 원주를 지나 횡성까지 탈환했고 그 북쪽에서도 속사, 창촌을 지나 38선상의 서림까지 탈환했으며 동쪽으로도 대관령을 탈환하며 동해안에 도달하고 동해안의 국군 역시 강릉과 주문진을 탈환하고 38선상의 인구리까지 탈환하며 서쪽의 아gon과도 연결했습니다. 한편 이날 중국은 참전을 시사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날인 전쟁 99일째에는 양평과 문막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으나 양쪽 모두 승리하고 탈환해냈으며 홍천도 탈환하고 춘천 남쪽에서 격전이 벌어졌지만 역시 승리하고 춘천에 일부 진출했으며 신림과 원주 일대에서도 잔적과 격전이 벌어져 큰 피해를 보긴 했지만 역시 승리했죠. 그리고 이날 결정적으로 동해안의 국군이 38선을 넘으면서 이제부터는 진짜 반격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